네, 안녕하세요. 어, 파이코인이 이제 뭐 물론 아직 오픈 메인넷을 안 했지만 제가 며칠간이 아니라 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파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파이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죠. 지금 파이코인은 다른 코인하고 다르죠. 덱스 거래소가 생기고 덱스 거래소가 생길 때까지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다가 정식으로 코인을 맡기질 않았죠. OKX도 그렇고 크라켄도 그렇고 현재 계속 IOU 상태의 코인을 이제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의해서 그런 투기판 중앙화 거래소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가치와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우리 파이는 생태계 내에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관행을 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기존 암호화폐의 관행을 깬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격 발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가격 발견을 그냥 대부분 다 업비트나 뭐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가격 발견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정말 화폐혁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가치와 가격이 같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생태계를 하는 건데, 먼저 이제 그걸 먼저 쉽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이 서울 시내,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의 서초구만 해도 건물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방에 가면 더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수고 뭐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안 들어오거나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한번 인공지능 보고 우리나라 산업단지 해서 개발 사업의 성공률을 한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라는 게 이제 과거에 막 우리나라 클 때 공장을 짓는 땅을 넘어서 이제 민간 주도 전략적 개발도 있고 민간 주도 상업적 개발도 있고 국가 주도 전략적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가도 실패하기도 하고 민간도 실패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말한 여기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는 민간 주도 상업적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의 성패, 그런 단지를 지을 때도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크게 이제 네 가지죠. 입지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입지 조건, 교통망, 고속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거, 물류비용 결정하니까요. 과거에는 공장 용지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로 심지어, 일본의 수많은 항구보다 중국의 항구보다 부산항이 요즘 엄청나게 잘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환족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냥 즉각 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일본에 이쪽 우리 동해바다 쪽에 있는 기업들도 저기 태평양 쪽에 있는 일본 항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항만을 전부 왜 그러냐면 육로로 이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본은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파이의 개발자들이 와라 대기업 이렇게 이런 것도 파이 생태계가 성공하려면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앱이 장사가 되려면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파이가 입지 조건이 좋으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이제 입지 조건이 지금 좋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7천만 명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앵커 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이런 건 하다못해
이제 서울 인사동이나 이런 데서 그림 화가들이 그림을 팔아도 이게 뭐 며칠간 임대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는 팔린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2개나 3개, 뭐 몇 개 팔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이 마련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파이 생태계에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이는 이거를 지금 아마 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 같은 게 이제 일종의 이런 파이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앵커 기업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에 CIDI 게임, 이거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게 산업단지도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에 협력사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 앵커 기업이 오픈마인드하고 지금 파이 생태계가 되면 뭐 아마존이 테슬라가 뭐 삼성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와야지 가령 이제 저희들도 내가 지금 뭐 파이코인이 뭐 예를 들어 10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가만히 그냥 썩혀 두느니 파이덱스 거래소에 맡겨야 되겠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에요. 모르는 우리들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중앙화 거래소니까 그건 다 중앙화 거래소에 맡겼잖아요.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에다가 지금 자기 거 많이 맡기는 사람 없잖아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마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걸 거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거기다 하는데 뭐 파이 생태계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회 먹으러 뭐 노량진 갈 수도 있지만 뭐 인천 갈 수도 있고 뭐 부산 갈 수도 있고 뭐 서산 앞바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생태계에 내가 필요한 게 있느냐 이래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이제 앵커 기업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현재의 이 업종 구성이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러니까 뭐 파이 생태계 내에 뭐 거래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제 보통 이제 산업단지 같으면 뭐 IT 중심 인프라 뭐 이렇게 뭐 중후 제조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정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 생태계에 들어가는 앱들은 어떤 앱들이냐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앱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거 거기 가서 사람들이 파이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이 생태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만드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이게 한국은 그래도 산업단지 성공하는 게 많지만 뭐 지금 한국 빼고 전 세계가 뭐 산업단지 만들 생각도 못 하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근데 한국은 뭐 시스템이 있고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외자 유치도 좋아서 우리는 잘했는데 한국은 이제 이 노사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가다가 요즘은 중국 안 가잖아요. 왜?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관세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생태계에 가서 노는 것보다 파이 생태계에 와서 노르면 이게 뭐 돈이 된다라든지 정말 뭐가 도움이 되는 뭐가 있다. 이런 구성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금융 및 건설 환경 같은 게 산업단지는 제일 중요한 거죠. 원가도 높아졌고, 이렇게 이제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앱 만드는 사람들이 이 파이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6천만 명이 있고 충성심이 높고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덱스 거래소가 이게 되는 이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네 가지를 하려니 당연히 네 가지 벽이 있죠. 메인넷 오픈을 향한 도전. 덱스 가격이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덱스 가격으로 지금
여기서 거래소에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생태계에서 실사용자들이 쓰는 가격을 중앙거래소가 따라오는. 그러려면 유동성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파이 생태계 내 실질적인 사용처, 아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거기 가서 사야지,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파이 생태계 내 실질 사용처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어야지 중앙거래소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관행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거래소하고 덱스거래소, 파이 덱스거래소하고 중앙거래소, 이게 가령 파이 덱스거래소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사서 파이에 와서 맡길 거 아닙니까? 이게 차익 거래가 이게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야 뭐 파이 하시는 분들이야 처음부터 다른 암호화폐나 거래소 같은 건 잘 모르고 파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배우고 블록체인을 배우고 기술과 이제 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참 저 같으면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탈중앙화 거래소 뭐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내 코인을 맡기는 거, OKX 거래소에 맡기는 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신뢰성 및 접근성이죠. 이 네 가지의 이런 허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 공급의 질과 규모죠. 그 파이가 지금 유동성 풀을 만들었잖아요. 유동성 풀의 규모가 이제 뭐 OKX 거래소 보면 뭐 있잖아요. 뭐 13센트 팔자 뭐 이렇게 팔자가 쭉 있고 아래도 사자도 쭉 있고, 거기 있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호가창에 나와 있는 물량보다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이제 뭐 여기 저기다 할 거지만요. 그래야지 이게 호가가 이렇게 호가 공백이 없어야지 슬리피지라고 그러죠. 이게 대량의 거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이 덱스 거래소에서 한 500만 개 산다. 이 500만 개 살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막 50%가 움직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 5% 내지 10% 정도를 이렇게 그런 슬리피지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이런 게 할 때, 기업들이 들어갈 때 파이 덱스 거래소가 저런 OKX나 크라켄이나 이런 데보다도 이게 슬리피지가 적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적고 수수료도 싸다. 당연히 덱스 거래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중간중간 이게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LP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MM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덱스 거래소와 AMM. 그래서 유동성 풀하고 덱스 거래소를 같이 한다라는,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건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잠깐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를 잘했죠. 유동성 공급의 질과 규모. 그 네 개의 허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허들은 코어팀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두 번째 파이 생태계 내 실질 사용처,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개발자들을 하고 뭐 우리 보고 이제 바이브 코딩도 하고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 가면 할 수 있느냐, 그게 뭐 게임이건 뭐 다른 코인을 사는 거건, 안 그러면 뭐 여기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건, 파이 생태계 들어가면 뭐가 내가 필요로 한 게 있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생태계 중심의 가치가 여기서 지금 빛을 발하는 건데, 이거 참 엄청난 화폐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기반 경제 활동,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 내 앱들이나 생태계 서비스들이 중앙화 거래소로 가는 게 아니라 덱스 거래소에서 직접 파이를 교환해서 뭐 이더리움하고 바꾸고 비트코인하고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덱스 거래소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잘 되고 괜찮은 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앱은 증권회사 앱도 있을 것이고, 뭐 하다못해 당근 같은 앱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로 이게 뭐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면 뭐가 된다.
뭐 중고책도 여기서 살 수 있고 물건 교환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래소에 흩어져 있는 유동성들이 파이 생태계로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화 거래소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여기 덱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중앙화 거래소 가격도 오르는 거죠. 야, 이거 더 오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생태계 내 실질적인 사용차의 압도적 우위를 만들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기 이런 뭐 OKX 거래소니 무슨 크라켄이니 뭐 이런 데서 형성되는 가격이랑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덱스 거래소 가격이랑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당연히 차익 거래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 차익 거래를 하려고 시장은 결국 효율적인 걸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때 전문 차익 거래자들이 아비트리지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덱스 가격이 높을 때 중앙화 거래소 지금만 해도 업비트 가격이랑 크라켄 가격이랑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요런 거, 이 중앙화 거래소와 지금 아마 OKX나 크라켄하고 이거는 했겠죠. 다른 거래소하고도. 요렇게 해서 옮겨서 즉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온램프니 이런 거, 이 차익 거래가 되도록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거 생태계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 유동성 공급의 규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덱스 거래소는 어렵다라는 거죠. 업비트는 아는데 파이 덱스는 뭐야? 그 장외 거래소 아니야? 장외 거래소 그거 일종의 장외 거래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잘 되는 파이 중앙화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만의 강력한 보안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래소들 많이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중앙화된 환경에서 자기 코인을 맡겼었는데 탈중앙화된 환경에 자기 자산을 맡기는 이런 신뢰가 확보되어야 된다. 제가 오늘 영상 만든 거는 아무튼 파이코인이 비유하면은 이거 지금 여기다 생태계를 하나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정말로 이 서울에도 뭐 저만 해도 뭐 어디다가 뭐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무역협회에서 뭐 이게 무역협회 이런 데서 있던 친구도 굉장히 큰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전 세계적인 전시장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우리나라 코엑스라든지 뭐 이게 있잖아요. 아무튼 프랑스에서 하는 르망에서 이제 한국 제네시스가 뭐 나가게 그런 게 뭐를 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화폐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아시고 저도 이걸 면밀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지금은 덱스 거래소에 많이 맡기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돼야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썸네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로 해서 이제 어차피 파이코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세상을 공부하고 미래 세상에서는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해줄 말도 달라지고 경험도 달라지고 그래서 기존 암의 화폐 시장의 관행을 깰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덱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는데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를 우리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파이 생태계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곳이 거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게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데가 와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지금 코어팀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이런 건 모르고 뭐 가격이 왜 안 오르냐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6천만 명, 7천만 명 모아두고 뭐를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잖아요. 가령 뭐 한국이 아주 못 살 때, 뭐 독일이 완전히 망했을 때, 뭐 중국이 완전히 이럴 때 뭐 등소평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한국도 박정희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다 이런 게 뭐가 있었지만 지금 파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와 많은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지금 생태계를 사람 한 6천만 명 껴안고 지금 6천만 명인지 7천만 명인지 껴안고 지금 이런 준비를 하니까 참 엄청나게 우리가 도와줘야죠. 근데 이런 거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되면 기술의 미래도 잘 보고 가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미래도 잘 그러면 저는 뭐 1불, 3불, 5불, 10불, 30불, 100불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